보시라는 거죠. 예. 이는 인이다. 아무리 추워도 이는 인이다 이거죠. 이게 개 떨듯이 떨어도 이 개는 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예예. 똑같이 예예. 관으로 보고. 예예. 당연하죠. 그러면 인신상충에는 요게 이제 재밌는 거거든요. 요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 이게 요 둘이 충이 부딪혀서 나오는 놈 중에 슈퍼파워가 뭡니까? 인사신술이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은 주로 그 상징성으로만 슈퍼파워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럼 인사신술에서도 금과 목이 서로 부딪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은, 예, 현실 속에서 뭐냐면, 뭐 우리가 윤리시간 같은 데 보면 인간은 도구의 인간이 나오죠. 이게 가장 좋은 도구를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와 화는 융통의 측면이에요. 금과 목은 뭐냐면 도구의 측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도구의 측면을 해서 이 세상에 무기가 될 만한 걸 갖다 들고 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 권총을 차고 다닌다. 이거 대단한 파워를 발휘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신상충은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자기가 직업적인 능력이나 활동할 수 있는데, 첫째로 슈퍼파워를 보는 게 요 모양을 보면 월에 있는 평관을 그대로 취하겠죠. 충이 있으니까 역마를 취하겠죠. 그죠? 역마를 취하니까 결국 뭐냐, 법무. 법무인데 요 위에까지 드러나 있으면은, 갑이 드러나 있으면 이게 뭐냐면 국가에 관련된 법무일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이 천간에 투출되지 못했다라면 법무에 관련된, 그래서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사람의 부기민천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료. 압력을 많이 강화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그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주로 역마에 관련된 건데, 역마에 관련된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거. 인명제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운명은 차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자동차. 조선. 이거 한 방 떨어지면 그냥 그러면 안 얘기죠. 그냥.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실물적인 측면이고, 추상성까지 우리 데리고 온다면 언론방송. 이번에 우리 어젠가 뉴스에 모 판사가 그냥, 그죠? 그 언론 한 방에 갚은 언론 한 방에. 그게. 그리고 이게 언론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또 슈퍼파워다는 거예요. 역마사를 가지고 있는, 그죠? 물론 이제 언론방송이 좀 통신이 있지만, 이렇게 뭐냐면은 사람의 운명을 한 방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조직, 또는 그런 사물을 다루는 곳, 이렇게 되고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또 완전 한 방에 인생이 뒤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이 IMF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현실 세계의 도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금융.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교육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 모양의 일반적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뾰족하게 세워 올리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목매. 그러니까 무지와 목매가 축까지라면 목매를 벗어나는 계몽이라는 거죠. 이 범인자가. 그래서 그 계몽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인데 신이 와서 간섭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간섭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특수교육이에요. 특수한 용도로. 실업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이런 식의 어떤 교육 중에서도 조금 뭐예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닌 형태의 교육. 이런 분야의 조직사회에 인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신이 드러나는 건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나 분야가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걸 전제로 해놓고 미리 설명해주고 설명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신상충이 드러나 있으면 팔자 자체가 자기 직업적인 어떤 수단이나 문제 해결 이런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있는 놈은 원숭이 출동 잡아와 하고 그죠. 땅에 있는 놈은 범 출동 이렇게 잡아오고 이렇게 요령이 100단이잖아요. 요령이 100단. 근데 원숭이가 충을 맞아 했잖아요. 이게 원숭이가. 이 원숭이가 아까 뭘 만든다 했어요. 아까 오늘 원숭이다 그랬잖아요. 애정사를 열어주는 창구잖아요. 애정사. 이게 임수가 어떻게 해요? 이 임자가 뭐예요? 계집여자를 붙이면 이게 무슨 자가 돼요?
폐임, 임신을 하다 할 때 임자잖아요. 그죠? 임신을 갖다가 시켜낸다는 그런 동작을 뭐예요? 신에서 장생시키잖아요. 애정궁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뭐 같다? 애정궁을 열어주는 것을 자꾸 툭툭 건드려가지고, 결국 불안하게 만드니까, 결국 살아가면서 애정사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고충이나 번거로움은 어디에 드러나 있더라도, 팔자 어디, 뭐 연월에 드러나 있든, 월일에 드러나 있든, 일시에 드러나 있든, 어디에 드러나 있더라도 고달픈 가정을 겪는다. 그 사람도 있잖아요. 직업적으로는 막 잘 풀리는데 이상하게 막 그 가정사는 막 맨날 막 그냥 머리 아프고 하는 요런 인자가 지지 자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 일지의 비급과 양인이 있어서만 뭐 애정의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호술 삼합을 그래서 6개월을 강의했나 삼합을 신자진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인이 신생, 연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 다시 다루게 됩니다만, 연에 있다는 것은 바탕적 요소로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바탕적 요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탕적으로 깔려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신과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신생 여인, 다생여인들. 이걸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음양론 해봤죠. 사유축 신자진에서. 그러면 남자들은 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것이 애정을 만들고 비밀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쭉 신자진 합수에 의한 작용을 만들어내는 유도해내는 놈인데, 남자는 뭐냐면 결국 이걸 음으로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라고 하는 인자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성의 덕을 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당연히 잘 만들어지는 거고, 신과 자가 있으면 작업이 잘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체계가 그러니까. 그죠?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음의 기운으로 결국 화해서 작용하게 되죠. 또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음의 작용이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희생과 소모가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신생여인과 자생여인이 왔다. 그럼 무조건 애정의 아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바로 엎어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논리가 참 저렇게 팔자를 봐도 되나? 진짜라니까, 진짜. 여인은 뭐냐면 신자가 있으면 말 그대로 여기 자식이잖아요, 자식. 자식할 때 자자잖아요. 씨앗을 만드는 행위, 연애를 만드는 행위인데 그거는 작업은 잘 들어오는데 남자들이 결국 이 새끼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연애만 만들었다가 결국 고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 인자가 있는 것만으로, 특히 이제 연애에 있는 거는 평생 동안 쭉 강약 차이만 두더라도 쭉 오랫동안 작용한다는 말이니까, 그걸로 인한 고충이 시기의 빠르고 늦음만 있을 뿐이지 그게 닥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남자는 뭐냐,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하다못해 옆집에 할머니라도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군고구마도 구워주고, 예? 그러니까 그 이성으로서 애정적인 이렇게 뭔가 보살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인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중요한 이 원숭이를 갖다가 범이 와가지고 수시로 들고 차가지고 작동을 갖다가 할만하면, 그죠? 이게, 그래서 삼합은 뭘 만나면, 충을 만나면 그 작용이 쉽게 훼손되고, 아까 그거 설명했죠? 예. 그래서 그 작용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드러나는 인자를 보면 되죠. 뭐 병이 드러나는, 편인이 드러나느냐. 그러면 관인 소통이 됐으니까 조직 사회에서도 상당한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편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편자가 붙어 있다는 말은 요런 쪽으로, 주로 공학 쪽으로. 요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쪽을 가더라도 라이센스 중심으로. 아시겠죠? 편인의 속성.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 이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자격증 또는 그 다음에 공학, 이런 것에 관련된 분야의 조직 사회에서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까지 확보하게 된다.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일일이 다 배운다는 건 시간적으로 그 제한성이 있으니까, 아, 저런 논법으로, 논리로 가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제 쭉 익혀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쭉 가는 데다 더 비중을 두고 내용을 쭉 이제 챙기시면 됩니다. 예. 신자진 삼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디에? 제가 무슨, 원순 신자는, 아니, 저를 어디를 한 봐서 제가 물하고 닮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를 원활하게 여는데 충이 와서 간섭하면 삼합이라고 하는 게 쉽게 훼손된다는 거죠. 방합은 안 그렇다 했죠. 방합은 충이 와도 어쭈 네가 우리 형님 때렸어. 이래가지고 동생이 가가지고 몽둥해가지고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합은 충을 만나면 더 건강해지고 그 속성이, 그다음에 삼합은 충을 만나면 쉽게 그 역할이나 기능이 해체돼 버리고. 이해되시죠? 예, 예, 예. 네. 그런데 천간에서 가는 충이라는 부분인데 밑에 지지에서 신장이 이런 합의식적으로 천간에 뭐가 있을 때요? 천간에서 충이 있을 때. 천간에서 충은요. 아, 천간 충은 뭐냐면 그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게 명과 정신면이죠. 정신면. 그죠? 주로 정신면이니까 주로 천간에는요 관성이 드러나 있을 때에 어떤 그 폼을 잡으려고 하는 기질, 경향성 이런 걸 의미하고, 재성이 있으면은 늘상 뭐냐면은 재물 추구의 생각이나 그런 경향성으로 연결되는데, 천충은 재관이 결국 천충이 되는 건데, 천충은 글에 뭐가 있냐면 천전유자에 천전이라고 하늘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비록 스스로 풀어지더라도 지전,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급여화, 급한 것이 불과 같으니 지지끼리 부딪히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천전은 뭐냐,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죠. 생각으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럼 생각으로 저 새끼 저거 미워 죽겠다 생각을 하는구나. 그 다음 말로 저 새끼 저건 진짜 나쁜 놈이다 하고 욕을 하든 말을 하든 말도 못하냐 이거죠. 말은 할 수 있는데 결국 뭘 안 한다. 지지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잖아요. 실행. 그죠? 행동으로서 결국 실천하지 않는다 말은 그 작용력이 정신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인 면에는 그 작용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수말뿐이다 이러잖아요. 저놈저거는. 말밖에 없다. 그게 이제 천간끼리 있는 거니까. 천간끼리 있는 것은 주로 정신적인 거, 명, 은. 근데 은과 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죠. 은과 행은.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팔자를 보실 때 저거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명의 신앙신약 저런 거 뭐 좀 안 따집니까? 물론 어느 정도 참조는 해요. 명의 신앙신약은 대체로 우리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승관발제, 벼슬에 올라야만 추세가 되기 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즉 오행적인 어떤 편중성이 많이 발생해 있다. 그럴 때에는 건강에 어떤 문제성을 주는 것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재간을 쫓아가면 당연히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막 이게 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물론 운명적으로 인자나 씨앗이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그걸 얻으려면 건강을 잃어야 되거든요. 건강도 안 잃고 뭘 다 얻으려면 그건 그 도둑놈이라. 제가 하루에도 한두 명씩 꼭 자기는 선생님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 도둑년아. 그렇게 그거 다 할 수 있으면 나도 그래 하겠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 늘상 자연의 섭리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를 추구하거나 관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건강이나 활동성에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편중성이 너무 심하면 그때는 반드시 이제 건강 요소에 무리가 온다. 이렇게 참죠. 이게 신약이든 신강이든 추구하는 건 재관이라는 거예요. 재관. 늘상 재관을 갖다가 왜냐하면 재관이 음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양. 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이 짝지어 서는 것은 토하고 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잖아요, 서로.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용신은 뭐냐? 재관이다. 이 세상의 용신은. 근데 이 재관을 어떻게 끌어쓰느냐가 결국 화두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팔자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단순하게 이제 저는 격용론에서 우리가 금왕의 관성이 태과하니 인성을 용하여 그죠? 살중 용인격이다. 옛날 책이거든. 그게 순간 발제된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를 짝지을 수도 있고 관을 짝지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결국은 재관을 짝지어 쓰는데 어떻게 짝지어 쓸 거냐. 이것이 더 큰 화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게으름 피우는 언니도 딱 한마디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전화 딱 걸어가지고 막 깨어르기 짝이 없는 언니한테 좀 전화해가 언니야 왜? 이러면서 여기 돈 되는 거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나오게. 그게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결국 이게 이 음양관계라는 거예요. 음양관계.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질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짝을 지어서 결국 존재 양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인장이 우리 알로에가 그죠? 알로에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어떻게 해요? 밖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양의 기운이 태과잖아요. 그죠? 음양으로 따진다면. 그럼 그런 곳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놈과 짝지울 만한 어떤 음의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요 둘 사이는 이게 재관이다. 재관. 이게 뜨거운 햇볕이든 건조한 기후든 이것이 자기한테 재나 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짝으로 삼아서 결국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음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실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알로에가 그 성질이 어떻게 해요? 성질이 차갑잖아요. 차가우니까 보통 현대인들의 그 생활 자체가 뭐냐면 양태과 음부족이니까 우리 이것을 능히 약으로 취할 만하다. 그죠? 우리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자연의 어떤 그 섭리대로 잠을 안 자잖아요. 저녁에도 불 켜놓고 막 놀고 자빠지고. 그래 가다 뭐 겨우 음의 시간은 조금만 가지고 대부분 양의 시간이니까 이 신체에 뿌려져 있는 기운 자체가 양태과 음부족이라는 거죠. 양태과 음부족. 늘 음부족의 음의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이 다발하게 되는 이유가 생활에서 바로 그게 오는 거죠. 아까 금목은 슈퍼파워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직업 얘기하셨는데 금목이 아니고 인하고 신이 슈퍼파워고 네. 금목은 묘도 있고 유도 있는데 이놈은 슈퍼파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칠판에 적으셨을 때 금목과 수화를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금목과 수화는 뭐냐면 금목은 도구적인 측면, 도구적인 측면이요. 수화는 융통적인 측면. 융통성. 융통. 그러니까 물과 불은 지가 도구를 갖다가 눈에 보이는 유형으로서의 도구를 쓰는 게 아니고 얼마 저거 막 불질러 보라. 이렇게 해서 융통. 그 다음에 금목은 실제 무기잖아요. 무기.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금목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적인 어떤 측면으로서 우리가 주로 해석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숭이하고 범은 그 기질이 가장 압력이 강하든지 파워가 좋은 그런 걸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금목이 지지에 쫙 걸렸으면 주로 그쪽 분야에 대한 직업, 도구를 사용하는 직업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수화가 깔려 있으면 근데 그죠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도구적인 건데 보통 이제 연과 월의 간지 체계에서 금목이 있는 자는 대체로 유능으로 봐요. 유능.
그러니까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뭐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더 유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실력 행사를 잘한다는 거죠. 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손으로 흙을 파는 것보다 삽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이게요. 일종의 유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수화화는 융통성으로 보는데, 융통성은 좋아서 막 영업적으로만 막 해가지고 그냥 말만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좋은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무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능성.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하여튼 말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삽질을 해야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를 키우지. 현실적으로만 문제 해결을 직접 감행하는 이런 인자로서 연월에 금목이 많으냐. 그럼 요걸 갖다가 금목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소위 세미프로를 봐준다는 거예요, 세미프로. 거의 프로와 같은 어떤, 이렇게, 손에 칼을 쥐고 가는 놈은 세미프로다는 거예요. 최소한 잘 쓰고 못 쓰고는 또 다음의 문제고, 일단 칼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얻어터지진 않잖아요. 자기 바쁜 건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월에 금목이 드러나는 경우에 유능성, 그 다음에 수화가는 융통성이긴 한데 이게 유능의 부분에서 보는 능력이 좀 처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그 연어를 위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일시도 당연히 보죠. 보긴 보는데, 연어를 위주로 보는 이유는 젊은 날에 삽을 많이 갖고 놓은 놈은 삽질을 잘하고, 그죠? 칼을 많이 가지고 놓은 놈은 칼질을 잘한다. 이 원리적으로 이해하시죠? 떠드는 걸 많이 한 놈은 떠드는 걸 잘한다. 예? 화가 있어요, 화가. 화가 2개나 있으니까, 불기호는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를 가지고도 비중을 조금 따져보기도 합니다. 따져보긴 하는데, 편중성이 좀 심하면, 수화만 있는 사람은, 이제 유능성이 떨어지니까, 사회적인 번영이 어떻게 해요?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예? 토는 고조 중간 성격이니까. 중간의 어떤, 금목도 아니고, 수화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래도 이제, 금목보다는 조금 덜한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접근하는 논리를 여러분들 자꾸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시야나 구도로 여러분 정리를 자꾸 해보십시오. 예. 좌우는 좌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오므리는 단계, 그죠? 오므려져서 가장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좌니까, 그죠? 씨앗이죠, 그죠? 자, 가장 많이 오므렸다가 크게 펼쳐내는 오는 또 밖으로 크게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락펴락, 쥐락펴락. 그 다음에 좌우의 위치로 볼 때는 뭐예요? 좌가 북이고 오가 남이잖아요, 그죠? 오르고 내리고 승강, 이런 것에 관련된 그것이 이제 좌우상충의 의미로서 좀 더 이제 똑같은 충이라도 일반적 역마의 의미를 두지만 그런 동작이 있는 분야와 더 인연이 더 깊다. 그럼 이 사람이 건설 분야로 갔다면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승강에 관련된 것이겠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물상에 의해서 이제 취상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기존의 텍스트를 가지고도 쭉 의미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상에 관련된 책 중에 그 상리 철학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상리 철학. 명문당에서 나온 책인데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상리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시면 거기 물상에 유비를 시키는 것이 이제 결과만 이렇게 쭉쭉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왜 이 작용을 여기에 유비시켰을까? 왜 이 작용을 여기에 유비시켰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내용을 보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그 상리 철학이라고 명문단에서 나온 책이니까 한번 그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 이제 거기서 답을 다 찾는다기보다는 예, 이렇게 유비시켜서 해석을 확장했구나. 예, 그 원리를 여러분이 좀 보신다면 또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환경이 왔을 때, 새로운 문물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걸 더 얼마든지 응용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